자, 안녕하세요. 국어교육 전문가 송쌤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상충곡 세 번째 부분을 가볼게요. 자, 뭐 가시면 이게 좀 긴데 어렵진 않아요. 자, 볼게요. 2번 니웃두라. 요 니웃은 당연히 이웃이겠죠. 이웃두라 산수 구경을 가자. 그래서 뭐예요? 산과 뭐 강 아니면 시냇물 어쨌든 이 산수라는 것도 자연이겠지, 자연. 자연 구경을 가자. 그 다음에 답청이란 말이 있는데 요거는 중요하진 않습니다. 어떤 풍습이에요. 이게 뭐냐면 봄에 풀을 밟고 노는 거, 봄에 이제 풀이 자라면 그 풀을 밟고 노는 풍습이 있다 그래요. 그걸 답청이라고 하는데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답청이라는 거는 오늘 하고, 그 다음에 욕기, 요것도 이제 풍습인데 중요하지 않아요. 욕기라는 말은 뭐냐면은 시냇물에 목욕하고 노는 거래요. 욕기는 내일 하자. 같이 놀자는 거예요. 봄 경치를 즐기면서. 아침에 뭐 하자? 채산하다. 채산하는 말은 이게 캐다, 채집한다, 그쵸? 산에서 채집한다. 그러니까 뭐 나물 같은 거 뜯는 거겠죠? 채산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저녁에는, 그 다음에는 조수하세. 조수라는 말은 뭐냐면 낚시하라는 뜻이에요. 낚시도 하세 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갓 괴어서 익은 술을, 자, 이게 술이 나죠. 술을 갈건으로 받아놓고, 이제 갈건이란 말은 칠구로 만든 두건인데요. 어떤 주머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술을 받아놓고 꽃나무 가지를 꺾어서 술을 놓고 먹으리라. 그래서 이제 술을 먹는데 꽃나무를 가지를 꺾고 해서 술을 세어가면서, 그죠? 수 놓고라는 말은 술을 세어가면서, 그러니까 한 잔, 두 잔 이렇게 꽃나무 가지를 꺾으면서 나 한 잔 먹으면 하나 꺾고 너 한 잔 먹으면 꺾고 뭐 이렇게 하면서 먹으라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까지 됐고요. 지금 이까지는 뭐예요? 봄의 경치를 자연과 함께 즐기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화풍이 건득불어. 화풍이란 말이 뭐예요? 화풍. 화창한 바람. 풍은 바람이니까. 그러니까 봄바람이 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봄바람. 자, 이게 뭐 중요한 표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략간략하게 좀 하고 있어요. 봄바람이 건득불어 녹수를 건너오니, 녹수라는 말은 뭐냐면은 아주 푸르른 강, 그러니까 이거 어떠한 강 시냇물을 건너오니 청양은 잔해지고, 청양이란 말은 어떤 푸르른 향기, 그쵸? 맑은 향기, 푸르른 향기는 잔해지고, 그 다음에 낙홍은 그 다음에 붉은 꽃잎, 그쵸? 이 낙은 떨어지고 홍은 붉다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붉은 꽃잎은 또 옷에 지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준중이 비었거든. 이 준중은 술독이야, 술독. 이 술독이 비었거든. 술을 이제 많이 먹어서 술독이 비었거든. 나보려 나한테 날더려. 나한테 얘기해라, 아뢰라. 나한테 얘기해라. 그래서 소동은 아주 어린 하인들이겠죠, 그렇죠? 소동과 아에다려. 소동을 시켜가지고 소동과 함께 주가에 술을 물어. 주가는 이제 술이 있는 곳이겠죠, 그렇죠? 주가에 술이 있는지 물어봐서, 어른은 뭐냐면 어른. 그러니까 어른이란 말은 아이한테 시킨 거니까 어른은 이제 화자 본인이 되겠죠, 그렇죠? 어른은 막대를 짚고, 아에는 누구예요? 여기 소동이겠죠, 그렇죠? 아에는 술을 메고, 그렇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미음 완보하야. 자, 완보는 천천히 걷는 거예요. 근데 미음은 뭐냐면은 뭔가 작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미음도 양반으로 치면 아까 얘기했죠. 소요 음영. 요거 뭐랑 비슷한 거냐면은 소요 음영이랑 비슷하다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는 시를 작게 읊조리면서 천천히 걸어서 시냇가에 혼자서 앉습니다. 앉아요. 지금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 거는, 지금까지 한 거는 표현상에 그렇게 중요한 표현이 없기 때문이에요. 지금 계속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자연 속에서 지금 혼자서 느긋하게 뭔가를 즐기고 있는 거예요. 술 먹으면서, 그쵸? 앉아서, 그쵸? 그거까지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느긋하게 앉아서 명사 좋은 물에. 명사라는 말은 뭐냐면 아주 맑은 모래, 그쵸? 이게 모래, 깨끗한 모래예요. 깨끗한 모래가 있는 좋은 물에 잔을 씻어서 부어들고 청류를 굽어보니, 자, 청류라는 거는 뭐냐면 이게 맑은 뭐 개울에 이제 흐르는 물의 흐름이 되겠죠. 청류를 굽어보니 떠오느니 도화로다. 자, 도화 또 나왔죠. 중요해요. 도화가 제가 앞에서 뭐라고 했나요? 복숭아꽃이고, 이 복숭아꽃은 결과적으로 뭐라고 했죠? 이상세계. 화자가 자연 속에서 아주 평화롭게 즐겁게 지낸다는 거 안다고 했죠? 이 도화를 뭐랑 연결시키냐면요. 도화로다. 무릉이 가깝도다 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전 시가를
막 해석하고 있는데 읽고 있는데 도화라는 말이 나오면 뭐랑 연결시키면 되냐면 바로 무릉도원이랑 연결시키면 맞습니다. 자, 무릉도원은 뭐예요? 우리 도교에서 말하는 이상세계잖아요. 그렇죠? 이상세계. 왜냐면 예전에 보면은 무릉도원이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은 예전에 어떤 농부가 노를 저어가고 있었는데 어디를 쑥 들어가 봤는데 거기보다 도화, 복숭아꽃이 만발한 지역이 있었다. 거기는 모든 것들이 풍족하고 평화로웠다. 그게 뭐예요? 무릉도원인 거예요. 그래서 도화라는 말이 나오면 무릉도원이로 보시면 됩니다. 일반은 결국 뭐냐면 화자가 자연 속에서 뭐하고 있다? 풍족함을 느끼고 있다. 혹은 행복을 느끼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끝난 거예요. 이것도 도화로다. 무릉도원이 이상세계가 가깝구나. 그쵸?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 매의 굉고이고 저 매라는 말은 들판이에요. 들판. 저 들판이 거기에 있구나. 그 다음에 송간은 나무죠. 소나무 송자. 나무 사이에 세로 작은 길에 두견화를 붙여 들고 두견화를 꺾어서 들고 이 두견화는 뭐냐면은 중요하진 않지만 자주 나오긴 해요. 진달래꽃. 그렇죠. 봄이니까 진달래꽃이겠죠. 봄꽃. 진달래꽃을 붙여 들고 봉두는 뭐냐면 봉두는 봉우리. 그다음에 머리두자. 그러니까 산봉우리. 쉽게 말하면 산봉우리에 급히 올라서 구름 속에 앉아 보니 그다음에 천촌만락. 그러니까는 천촌만락이 뭐냐면은 아주 수많은 촌락들. 만락이니까 수많은 락들, 촌락들. 그쵸?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수없이 많은 어떤 민가들이 왜냐면 산봉우리에 올랐으니까 민가들이 많이 있겠죠. 천천만락이 곳곳에 있다. 벌려져 있으니 그쵸? 벌려져 있으니 그 다음에 연하일휘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거 뭐냐면은 연은 안개고요. 그 다음에 하는 노을이고 그 다음에 일휘는 빛나는 햇살이란 뜻인데 중요하진 않아요. 어쨌든 이런 자연의 모습이 금수를 재폈는 듯. 자, 금수라는 말은 중요합니다. 이거는 체크하시고요. 금수라는 말은 뭐냐면은 비단이에요, 비단. 비단을 펴놓은 듯 한 거예요. 지금 풍경이 펴놓은 듯. 엊그제 검은 들판이 봄빛도 유여할사. 자, 이런 봄의 빛도 유여하구나, 흘러 넘치는구나, 아주 풍족하구나 라는 뜻이에요. 그죠? 들판도 봄빛이 가득하구나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를 정리했는데 이 세 번째 정리해서 포인트는 뭐였냐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산수, 쉽게 말하면 자연을 즐기고 있죠. 뭐 하면서 즐기고 있어요? 술을 먹으면서. 그렇죠? 뭘 느끼고 있습니까? 풍류를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하고 마지막으로는 어디 합니까? 산봉우리에 올라와서 뭐 하고 있을까? 봄의 전경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끝이에요.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에요. 공명도 날 씌우고. 자, 보세요. 공명 나오고 공명도 날 씌우고란 말은 뭐, 나를 뭐한다? 깨운다는 뜻이에요. 깨우고. 부기도 날 깨우니란 뜻입니다. 자, 여기서 별표 뭐가 나오면 공명이 나와요. 또 부기도 나오죠. 그렇죠? 이 두 개 합치고 또 부기 공명이라고 해도 돼요. 다 같은 말입니다. 요 같은 말. 자, 이런 말이 나오면 우리 고전 시가 읽으면서 이런 말이 나오면 이건 뭐라고 표현하면 되냐면 속세라고 표현하면 돼요. 속세입니다. 속세. 그렇죠? 내가 부귀공명을 누리는 거예요. 돈이 많다든지 아니면 높은 관직에 올라갔다든지 그런 말입니다. 그렇죠? 됐습니다. 그래서 공명도 날 깨운다는 말은 잠을 깨운다는 말이 아니라 나를 꺼린다라는 말이에요. 나를 멀리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공명도 날 싫어하고 부귀도 날 싫어한다는 표현이에요. 근데 여기 보세요. 공명과 부귀는 뭐 눈에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능동성이 있는 건 아니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뭐 한 겁니까? 이게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화자인 내가 공명과 부귀를 뭐한다? 꺼린다는 거예요. 내가 거부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만큼 뭐하다? 자연이 좋다는 겁니다. 네, 어쨌든 요거 포인트. 깨우니 꺼리니 청풍명월 외 청풍명월 별표. 자, 청풍명월이란 말이 나오면 이것도 되게 잘 나오는 표현이에요. 청풍명월이란 말이 나오면 뭐다? 자연이에요. 자연. 그쵸? 청풍명월과 비슷한 거 뭐 강수, 강산 이런 표현들 다 자연입니다. 자, 이런 자연 외에 어떤 벗이 있을 것인가?
요로 고, 니은고, 리을고 다 뭐라고 했어요? 의문형이라고 했죠. 어떤 벗이 있을 것인가? 어떤 벗도 없다는 뜻이죠. 그쵸? 자연이 나의 유일한 벗이란 뜻이에요. 단표 누항에. 자, 여기도 또 중요한 거 나왔어요. 자, 마지막에 중요한 거 많이 나오네요. 별표. 자, 뭐 있냐면 단표 누항이란 말이 나옵니다. 자, 단표 누항이라는 말은 뜻 자체는 무슨 말이냐면은 요 뜻 자체는 뭐냐면은 이거예요. 단표라는 말은 도시락 밥이에요. 도시락 밥에 누항이란 말은 표주박 물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단표 누항이란 말은 뭐냐면은 청빈한 삶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 청빈한 삶은 주로 어디서 합니까? 어디서? 아이고 주로 어디서 하냐면 자연 속에서 이런 삶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단표 누항이란 말이 나오면 뭐다? 자연 속에서 화자는 청빈한 삶을 살고 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랑 같은 말, 같이 나오는 말 요런 말이 있어요. 정리해 두세요. 박주산채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도시락밥과 표주박 물이란 뜻이고요. 그렇죠? 비슷한 말. 그 다음에 그냥 누항이란 말이 있어요. 누항. 그렇죠? 이것도 같은 말. 그러니까 아주 허름한 초가집이란 뜻인데 같은 말. 그 다음에 비슷한 말도 안빈낙도란 말이 있어요.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안빈낙도는 뭐예요? 가난한데 이 가난함을 뭐예요? 편안하게 느끼고 도를 즐긴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이것도 같은 말. 이런 말들이 나오면 다 자연 속에서의 청빈한 삶입니다. 이거 나오면 끝인 거예요. 주제는 드러난 거예요. 화자가 어떤 화자의 태도를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자, 단표 누항에 자, 이런 자연 속에서 청빈한 이런 삶에 대해서 훗은 헤엄. 자, 헤엄이란 말은 생각이라는 뜻이에요. 해다라는 말이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이것도 정리하세요.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허튼 생각을 아니한다. 아니하니 라는 뜻이에요. 아모타. 이거는 감탄사고요. 백년 행락이. 자, 백년 행락이 뭐냐면은 백년을 이 백년이란 말은 뭐예요? 평생이겠죠. 그렇죠? 백년이니까. 자, 평생을 이렇게 행복하게 즐긴다. 이 락이 즐거울 락자니까 행복하게 즐기니, 그쵸? 평생을 행복하게 즐기니 이만한들, 자, 이만한들 어찌하겠느냐? 이만한들 어찌하겠느냐? 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평생을 이렇게 행복하게 지나니 이만한들 어찌하겠느냐? 즉 이렇게 삶을 사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다. 그 말은 지금의 삶을 뭐한다? 만족한다. 라는 말로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을 딱 정리해보면 마지막 부분은 뭐예요? 지금의 자연 속에서 사는 삶에 대해서 만족한다. 근데 자연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산다? 풍족하게 사는 게 아니라 소박하게 산다. 라는 말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쵸?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상충곡에서 또 중요한 거 우리가 지금까지는 각각에 나오는 표현들을 봤잖아요. 표현들을 봤다면 이제는 상충곡에서 또 나올 수 있는 시험의 포인트 몇 가지만 정리하고 이제 마칠게요. 요거 갈래 성격 정리하고요. 자,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은 첫 번째 나올 수 있는 포인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속세와 자연 대비시켜서 각각의 표현 정리하는 건 했죠 이미. 자,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은 우리 이제 상충곡은 자, 제일 중요한 게 장소의 이동에 따라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들 이제 앞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번째는 뭐냐면은 수간 모옥이 나와요. 첫 번째 장소예요. 그러니까 화자가 실제 살고 있는 작은 집, 수간 모옥이 먼저 나오고요. 지금 제가 순서대로 정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정자에 갑니다. 화자가 정자에 가서 즐기다가요. 그 다음에 어딜 가냐면은 그 다음에 시냇가로 갑니다. 그쵸?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시냇가로 가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봉두로 갑니다. 봉두 어디예요? 삼봉우리. 그죠? 삼봉우리. 자, 봉두로 가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 짓습니다. 맨 마지막에 와서 마무리 짓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수간모옥에서 봉두까지 가면서 어떠한 변화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 되게 좁은 곳에서, 그렇죠? 좁은 곳에서 되게 넓은 곳으로 가요. 그렇죠? 수간모옥은 작은 공간이었다면 봉두에서 바라본 곳은 전체를 바라보니까, 그렇죠? 마을 전체, 고을 전체를 바라보니까 넓은 곳으로 가고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냐면 속세에서 그쵸? 속세에서 점차 어디로 갑니까? 자연 속으로 그쵸? 자연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 무릉도원이라는 말이 맨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그거 뭐 하는 거예요? 아예 속세를 벗어났다. 탈속의 경지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어떤 신선의 경지까지 가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또 시험에 잘 나옵니다. 각각의 장소 구분하는 것도 나오고요. 장소에 따른 화자의 태도와 행동 그런 것도 구분해서 낼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 세 번째 여기 보시면 표현법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보면 아는데 시험에 가장 잘 나오고 헷갈리는 표현이 뭐냐면 감정이입이 나옵니다. 자, 제가 이제 앞서 작품들 설명하면서 감정이입과 객관적 상관물에 대해서는 제가 앞에 동영상을 따로 찍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감정이입 표현이 어디 있냐면요. 자, 볼게요. 어디 가시냐면 자, 감정이입 표현 어디 가시냐면요. 두 번째 표현. 그쵸? 여기에 있어요. 자, 감정이입 표현이 뭐냐면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부터 요 부분. 자, 볼게요. 수풀에 우는 새는 봄의 기운을 못 내겨 소리마다 아양 떨고 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내가 있고요. 자, 새가 있어요. 그쵸? 새가 뭐 하고 있습니까? 둘 다 봄을 맞이했죠. 봄을 맞이해서 새가 뭐 하고 있어? 울면서 교태를 하고 있죠. 교태는 아양 떠는 거예요. 이 아양 떠는 거는 누가 하는 겁니까? 새가 할 수가 없어요. 왜? 아양은 사람이 떨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결국은 새가 교태를 떠는 게 내가 교태를 떠는 거예요. 따라서 나와 새가 동일하게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새가 나처럼 행동하고 있다. 나처럼 말하고 있다는 거니까 이게 뭡니까? 바로 감정이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 시험에 이미 나왔어요. 근데 혹시나 여러분들 내신 시험이나 혹은 모의고사에 나올 수 있으니까 자, 본 거예요. 자, 이렇게까지 중요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할게요. 가사 작품이고요. 서정 가사는 뭐예요? 서정 가사는 화자의 감정과 생각을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서정 맞고요. 전격 가사는 뭐냐면 전격 가사는 쉽게 말해서 운율을 잘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사음보, 그렇죠? 3, 4조, 4, 4조를 잘 지키고 있다는 뜻이에요. 보세요. 여기 보시면 흥진의 묻힌 분내, 인해생의 어떠한 공, 옛사람 풍류를 미칠까 못 미칠까 이런 식으로 그렇죠? 사음보 3, 4조, 4, 4조를 잘 지키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전격가사. 그 다음에 양반가사. 양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연 속에서 이게 풍류 즐길 수 있는 거는 양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서민들이 평민들이 누가 자연 속에서 여유를 즐깁니까? 농사하기 바쁘죠. 그렇죠? 양반가사. 그렇죠? 성격은 서정적이고요. 당연하죠. 묘사. 자, 자연의 풍경을 묘사하고 있고요. 봄의 자연을 예찬하고 있습니다. 제재는 봄의 아름다운 경치. 그쵸? 주제는 봄의 경치를 즐기는 거고 안빈낙도 이거 중요하죠. 그쵸? 주제로도 나와요. 설명드렸죠. 앞에서 안빈낙도. 구성은 서사, 본사, 결사. 자, 보시면 원래는 다 붙여 있는 건데 첫 번째 부분 요까지가 서사고요. 그 다음에 하나, 둘, 요까지가 본사, 마지막 여기까지가 결사예요. 자, 이렇게 3단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운율은 3, 4조, 4음보 요거는 가사의 특징이에요. 모든 가사들이 다 이런 구성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가사들은. 자, 의는 조선시대 양반가사의 효시, 시작이에요. 시작. 그렇기 때문에 상춘곡이 중요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상춘곡에 나오는 표현들이 이후 가사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 말은 상춘곡의 방금 했던 이런 표현들을 잘 알고 있으면 이후 나오는 가사들의 표현도 어느 정도는 커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중요하겠죠. 그리고 강호가도의 출발이다. 자, 강호가도란 말은 뭐랑 똑같냐면은 이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자연 속에서 즐긴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쵸? 자, 강호가도 같은 말, 강호 같은 말, 강산 같은 말, 강수 뭐 이런 말하고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면 자연 속에서 즐기는 그런 자연 속 풍광을 즐기는 그런 여유를 보여주는 가사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적어도 조선 전기까지는 다 이런 특징이에요. 근데 조선 후기로 갈수록
작가가 평민으로 바뀌면서 내용은 바뀌어지긴 하지만 어쨌든 조선 전기까지는 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사의 첫 번째 작품인 상춘곡을 마무리 짓습니다.